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분들의 정수리 탈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나라 피부과 원장 김대효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진행이 될 때 남자들처럼 M자가 머리가 넓어지는 탈모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탈모가 진행되느냐? 가르마 주변으로 머리카락들이 가늘어지거나 빠집니다. 그래서 정수리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져 가는 양상의 탈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탈모가 있다, 90% 이상은 다 정수리 탈모라고 할 수 있죠. 여자분들은 안타깝게도 남자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복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영상 끝에서는 그러면 어떤 병원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그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자분들 정수리 탈모의 치료법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9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녹시딜입니다. 여자분들의 정수리 탈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가 미녹시딜 치료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바르는 제품이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짜리 하루에 2번 바르는 것이 권고되고 있는 사용법인데, 사용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5%짜리 남성용으로 나온 제품을 하루 한 번 바르는 것도 부작용이 비슷하고 효과도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저도 여성분들에게도 5%짜리 하루 한 번 바르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이 사실은 바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먹는 미녹시딜 치료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요법을 했을 때 부작용도 굉장히 적고 효과가 바르는 것 이상으로 더 좋다라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탈모 치료의 정식 가이드에 올라가 있는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벨로 처방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 부작용들을 잘 충분히 설명 들으시고 인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먹는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먹는 약을 먼저 하는 건 아니고 바르는 제품을 먼저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먹는 치료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르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명은 이제 엘크라넬이라는 우리 뾰족한 뿔 달린 하얀색 바르는 제형인데, 이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성분은 탈모를 일으키는 DHT의 물질 생성을 억제를 하고 여성 호르몬과 기량적으로 작용을 해서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인데, 사실은 이 알파트라디올, 엘크라넬을 단독요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효과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녹시딜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엘크라넬은 사용을 하시더라도 머리가 떡지거나 그런 불편감이 덜 하기 때문에 아침에 엘크라넬을 바르시고 저녁에 미녹시딜을 바르는,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르는 제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스피로노락톤, 알닥톤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 스피로노락톤, 알닥톤이라는 제품이 이뇨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약인데, 남자분들이 많이 먹는 조합약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약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스피로노락톤, 알닥톤이라는 제품은 여성분들한테 치료제로 예전부터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분들한테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 여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남자 호르몬 분비가 좀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한테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약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그러면 왜 대중적으로 쓰지 않느냐? 얘는 이뇨제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나트륨, 칼륨 이런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도 굉장히 서서히 조절을 해야 되고,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식사 습관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피검사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경구 미녹시딜과 더불어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이 이제 부종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용량으로 마찬가지로 스피로노락톤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단독으로 스피로노락톤을 사용을 했을 때 여자분 탈모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도 일부 환자분들에게서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탈모 영양제죠. 이것들은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엄청 커지고 많은 분들이 챙겨서 드시고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이런 맥주 효모라든지 L시스틴 같은 단백질,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B 그룹이
물질이 모발 생성에 촉진을 시키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복합되어 있는 말 그대로 영양제이고요. 호르몬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자분들도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상품명으로는 뭐 판시딜 같은 게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약은 판토가라는 제품이고요. 성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사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모낭주사와 메조테라피인데 사실은 여성형 탈모, 정수리 탈모일 때 이런 치료들을 하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치료를 하고 싶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치료의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라는 분들은 다섯 번째 이런 주사와 메조테라피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낭 주사는 직접적으로 모낭에 주사를 통해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는 치료법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PRP와 보톡스 치료가 되겠습니다. PRP라는 치료는 혈액을 추취해서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라든지 성장인자만 따로 추출을 해서 모낭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인데 이런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보톡스는 주름 지신 분들 많이 맞잖아요. 이런 보톡스랑 같은 성분의 치료법이고요. 모낭에다 주사를 했더니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의 개수가 증가했다. 이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톡스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조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롤러를 통해서나 또는 MTS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엑소존과 같은 성분들을 같이 도포해줌으로써 모낭에 조금 더 효과가 좋도록 하고 있는 치료법인데 최근에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어요. 일부 병원에서는 엑소존을 직접 주사로 넣는 병원도 있긴 한데 엑소존을 직접적으로 두피에 주사하는 거는 불법이고요. 엑소존 자체는 안전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100% 인체에 무해하느냐 그것까지는 결론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엑소존은 아직까지 두피에 주사를 하는 건 저도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고 이렇게 발라서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낭주사랑 메조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의 치료법이고 시간도 내고 통증도 감수해가면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치료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치료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알파 정도의 효과를 기대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무조건 필수다 그런 건 아니고 상황이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거나 적극적으로 탈모 진행이 너무 갑자기 빠르게 진행돼서 그것들을 좀 스탑시켜 줄 수 있는 과감한 치료가 필요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LLLT,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라고 하는 광선 치료법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치료 가이드에도 올라가 있는 치료법입니다. 다만 이 치료에 효과가 있으려면 주 3회 이상 계속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3번 이상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멧형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이 그러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랑 똑같냐? 광량이나 이런 파워가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병원에 이렇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분들한테서는 집에서 이런 LLT 제품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로는 제가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라는 약과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라는 약을 설명드릴 건데 이 치료법은 남자들이 먹는 탈모약이죠. 일반적으로 여자분들한테는 처방이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먹게 되면 아기를 가졌을 때 기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폐경에 가까우신 분들이나 자녀 계획이 다 끝나고 확실한 피임 상태가 유지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치료도 오프라벨로 시도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남자분들만큼 효과를 보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80%, 90% 되지는 않고 경험상으로는 한 30%에서 많게는 40% 정도의 환자분께서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분들, 젊은 여자분들한테서는 이런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치료법도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나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로는 이제 두피 문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두피 문신이 주는 가장 큰 효과는 머리카락 사이사이 비쳐 보이는 피부 색깔을 거의 대부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피 문신 자체가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지는 못하고 볼륨을 주지는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많은 여성분들에서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모발 이식보다 만족도가 더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수리 쪽에 탈모로 고민이시다 하는 여성분들한테서는 저는 제법 많은 분들한테서 두피 문신을 먼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두피 문신을 하느냐?
그러진 않죠. 다음에 설명드린 모발 이식과 더불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내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두피 문신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모발 이식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피 문신은 이제 한글로 말하면 이제 두피 문신이고 최근에는 SMP라는 용어로 굉장히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영어로 두피 문신을 말하면 그 약자가 이제 SMP인데 최근에 일부 샵에서 뭐 SMP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굉장히 마케팅도 많이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피 문신은 한번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기존의 머리카락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모발 이식입니다. 정수리 쪽에 모발 이식을 했을 때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왜 효과가 만족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기존의 머리카락이 다치지 않게 사이사이 심으려면 심을 공간이 많지가 않고 정수리라는 넓은 부분을 우리 후두부에 있는 자원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예전에 탈모가 아닌 것처럼 채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헤어라인처럼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는 어떤 윤곽이나 라인에 변화를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점인데 80점 정도가 되는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제가 모발 이식을 먼저 권유드리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발 이식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도 병원에 가셔서 내가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다른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9가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치료법을 먼저 해야 되느냐 혹은 내가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병원에 가서 이제 당연히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병원은 치료만 하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뭐 모발 이식만 하는 병원도 있고 전체적인 치료가 아니라 어떤 특정 치료만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치료를 다 함께 하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인 상태에 따른 어떤 치료가 좋은지를 그 의사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먹는 약, 바르는 약 쓰면서 모낭주사나 메조세라피 같은 관리 프로그램을 더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 이식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게 각각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탈모 질환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과가 진행됐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확한 것들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이런 전체적인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분들의 정수리 탈모,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수리 탈모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좀 심각하게 진행되시는 분들은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고 치료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이런 진행 상태를 멈춰주거나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